모든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또 뵙네요. 네. 네, 두 번째 만나니까 더 친해진 기분이고요. 맞아요.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그 애니어그램 코칭센터 김진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지금까지 읽으신 책 중에 인생의 책이나 아니면은 기억에 남으신 책이 궁금해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 관련돼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애니어그램하고도 이제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밀접한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요 책이거든요. 네. 외국 책이에요. 음. 로버트 존슨 지으고요. 고혜경 님이 이제 옮기셨는데 융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부정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또 이제 이게 뭔지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쭉 해서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맞아 이렇게 읽었던 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책을 좀 읽고 이해를 하면 나에 대한 그림자, 부정적인 부분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다음에 괜찮아 하는 그런 게 되겠네요. 인간에게는 긍정성도 있지만 또 부정성도 네. 있잖아요. 근데 긍정성은 좋다라고 부정성은 왠지 누르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하고 회피하고 이런 거 있는데 네. 빛과 그림자처럼 음과 양처럼 그건 하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으면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당연히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이거를 같이 또 이것도 치부하지 말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 성장은 그 부정성까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변화 성장되기 때문에 요 책은 제가 마음 공부하시는 분, 그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분, 그다음에 조금 더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조금 더 좀 성장하고 싶은 분한테 좀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네. 저도 갑자기 읽고 싶은 생각이 아니, 불끈불끈. 제목에서부터 뭔가 울림이 좀 있어요. 네. 약간 진짜. 슬프면서도 나의 그림자를 달래줄 것 같은 예, 제목도 관심이 가네요. 네. 책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공동 저자되기 프로젝트 이걸 봤어요, 제가.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애니어그램 강사 과정을 하고 나니까 식구들이 계속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네. 모이게 되면은 어떤 구심점 있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물론 모임에서 톡박이라든지 밴드도 묶을 수 있지만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생각이 딱 이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 만들까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실행이죠. 그래서 추진력. 바로 네. 바로 협회 만들고 나오자마자 바로 추진해서 협회 만들고 바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회를 세웠으니까 또 뭐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책을 2권 썼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앞으로 3권 더 최소한의 5권을 쓰는 게 제 목표인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식구들하고 또 같이 쓰면 괜찮을 것 같다. 나 혼자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같이 유형별로 사례집 이렇게 해서 같이 쓰기로 해서 저도 되지만 우리 식구들도 비록 공저지만 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지금 이제 이제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원래는 6월 달에 좀 출간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긴 했어도요. 네. 지금 7, 8월 달에 해서 바짝 해서 지금 책을 출간하려고 그럽니다. 여름 네. 휴가 선물이 되겠는데요. 네, 정말 그게 아니라 여름에 네. 못 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못 놀아요. 아니 근데 말씀하실 때 예. 우리 식구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 저자이신 분들이 우리 대표님이 저희를 식구라고 불러주시는구나. 한솥밥 먹는 식구 막 이런 느낌 때문에 되게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내 사람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말씀하실 때 표정도 뭔가 아끼는 느낌 확 들고 맞아요. 내가 혼자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식구 같이 공동 저자도 만들어주기네요. 만들어주기. 네. 멋지네요. 멋있습니다.
그 애니어그램 코칭만 말고도 그 전에 또 책을 한 권 더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책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엄마가 먼저 알아야 할 애니어그램인데요.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죠. 그런데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은 엄마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요. 사실 엄마가 먼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가치관, 교육관, 그다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이도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제 생활에서 저희 아이하고의 관계에 있을 때도 제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도 변했거든요.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엄마 성격이 뭔지 알고 이게 문제였구나. 이건 좋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변할 거 변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 그렇구나. 내용을 첫 번째 책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런 거 첫 번째 책이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우리 두 번째를 먼저 읽어버려가지고. 아니 저도 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쩌다가 큰 아이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요. 이제 네. 엄마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엄마는 성격이 좀 이런데 그거 알아 딱 얘기할 때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좀 크다 보니까 엄마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엄마는 저런 성격이 있고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건 좀 내가 불편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딸은 되게 리얼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순간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이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막 되게 그렇죠. 아프게 꽂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이와 함께 내가 자라는 과정이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건강하신 거예요. 굉장히. 아플 때도 많아요. 물론 아픈 만큼 크잖아요. 성숙되고요. 그렇죠. 예.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 말씀 들으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저는 처음에 이런 애니어그램 코칭맘을 쓰시는 저자분은 자녀를 정말 코칭 잘하셨겠구나. 육아의 달인이시겠구나. 이런 오해를 하면서 읽었는데 혹시 자녀와의 관계가 그럼 어떤 편이었었는데 그 애니어그램 공부라고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자녀가 어떤 성향인지 몰랐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사업 실패로 힘들었는데 그 전까지 저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 당연히 저도 못 봤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물론은 조금은 알겠지만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3년 동안 절에서 마음 공부하면서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난 내 성격이 뭐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 공부 사람 상대로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애니어그램 배웠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고 내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공부하면서 저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저 성향을 보니까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 9가지 성격 중에서 쟤는 8타입이었고요. 네. 우리 아이는 2타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에 우리 아이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라는 거를 마음 공부하면서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죠. 네. 저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성적이고 적극적인데 난 배려가 없어요. 상대 지금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은 그 아이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점점 좋아졌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더 좋아지는 관계가 어떤 일이었었냐면은 몇 년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니까 사례를 굉장히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유형 사례를. 네. 유치원 베네딕토 유치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유형 강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부탁을 했죠. 소연아, 엄마 다음 주에 이제 유치원 강의하는데 좀 사례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유형 딸, 도움 주는 딸,
오케이 바로 흔쾌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자기 6살 때였대요. 와, 6살, 예, 6살 때였는데 겨울에 눈 오는 날이었는데 우리 딸이 이제 눈이 오니까 눈사람 하고 싶잖아요. 눈사람 하고 나도 놀고 싶어서 싶고. 놀고 싶고 그래서 엄마한테 저한테 이제 나가자고 그런데 음. 전 거기다 대고 제가 몰라 피곤해 몰라 정 나가고 싶으면 너 혼자 나가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저 기억도 안 나요. 예. 6살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피곤하니까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도 또 아빠는 더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애는 놀고 싶으니까 그 이제 모래놀이 같은 그 놀이기구를 가지고 혼자 나가서 놀이를 하는데 6살이면 애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 주위에 엄마 오고 뭐 언니나 누구랑 왔는데 아이가 혼자 하는데 그때 그 감정 그대로 너무너무 슬펐대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나 치료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나 기억은 그대로 있는데 그때 감정이 힘들었던 감정을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줬어요. 무조건 들어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내가 일하면서 세미나 할 때 띄워놓고 가서 누구한테 맡겨서 힘들어서 엄마 보고 싶었다는 얘기, 엄마 늦게 오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잠 안 자고 엄마 언제 올 건지 여기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또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소리 지르고 등짝을 때리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소리내서 울지를 못했대요. 울지를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쩔 때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도 나고 굉장히 그랬지만 전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다 꺼내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아이가 안전하니까 내가 그만큼 마음 공부를 했으니까 다 풀어내도 되는 정도로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전처럼 변화가 없고 저를 잘 모르고 했으면 저는 굉장히 냉정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다음에 아이를 안아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다른 데 이렇게 친구들한테 집착하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이 다 애니어그램 하면서 제가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날 저는 있잖아요. 정말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 정말 미안하다고요. 한 3시간 이상 들으면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그땐 내가 감정 조절 못해서 너한테 상처를 줬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그나마 좀 남았던 앙금들이 많이 좀 해소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많이 변했어. 우리 딸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배우면서 저도 계속 변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까지 했던 그 속에 5살, 6살 때 있던 것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심리치료, 치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네. 많이 해소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 성향을 알고 제 성향을 아니까 그 뒤로는 제가 커도 지금 굉장히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잘 갔다 와 아침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도 그만큼 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던 어떤 사랑 같은 것들을 뒤늦게라도 제가 조금 더 줄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자녀와의 관계는 마음 공부하고 애니어그램 공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제 스스로가 변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집착하던 걸. 저한테 네.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 성향을 아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욕구를 좀 못 챙기거든요. 이 타입들은요. 네. 그래서
소연이 뭐 먹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너도 좀 잘 챙겨. 이런 얘기를 굉장히 꾸준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자신을 챙기는 걸로 지금 많이 성장이 돼 있죠. 아, 네.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주옥 같은 얘기다. 아, 근데 따님도 네. 너무 대단하신 게 저는 우리 딸이 커가지고 나갈 때 어쩌다 안아주려고 이리 좀 와봐 이러면 엉덩이 쭉 빼면서 왜 그래? 막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지금 안아주고 이러는 거를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안아주는 게 성향 따라 달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제 유잖아요. 사춘기 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는 그거를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거를 관계하고 그런 걸 굉장히 원했던 거를 애정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거 욕구를 제가 늦게나마 그래도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나 스킨십 이런 거 싫어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네. 거 하게 되면 더 역효과죠. 맞네요. 네. 먼저 저부터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럼요. 우리 딸 성향이 뭔지를 또 알아야겠네요. 그 사랑의 언어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맞아요.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 네. 생각나고 저는 이렇게 얘기 막 들으면서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우리 아들도 생각나면서 눈물 나서 지금 참느라 혼났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울리고 왔거든요. 아. 소리 없이 울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되게 미안한데 네. 사과를 진심으로 했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나 자식한테 이상하게 사과의 말이 잘 안 나와요. 그거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네. 강의를 가면은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중에 하나인데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엄마들이 내 아이니까 어떻게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하면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면 내가 깎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단 자기가 엄마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이들만 문을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분명히 엄마들한테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이들 보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건성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르죠. 눈을 기고 마음의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엄마가 진정으로 다가가면 아이들도 그거 문 열어요. 아이들 다 압니다. 엄마는 막 변명하고 싶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그쵸. 그 오랫동안 들어주시고 또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부분에서 너무 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뭉클했어요. 제가 무슨 질문을 지금 해야 되는지 깜빡할 정도로 깊이 몰입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네. 그 5월에 올라온 포스팅에서 대표님 가족 사진을 봤어요. 그 어버이날인지 어린이날인지 헷갈릴 정도로 엄청 대가족과 뭐 아직도 오남매에게 어머님이 용돈을 주신다는 글에 엄청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 데에는 그 대표님의 어머님이 큰 역할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날 행사는요, 항상 5월달 되면 행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5월 5일하고 5월 8일하고 이렇게 며칠 사이기 때문에 항상 합해서 한 번에 네. 두 번 할 수가 좋은데요? 없으니까 네. 이래 이제 합해서 이제 어느 날이 좋으냐 해서 이제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놀면서 하고요. 특히 엄마가 이제 그날은 이제 푸는 날입니다. 주번일은. 네. 보따리 푸시는 날. 네. 와, 네. 그러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기다리겠는데요, 그날을? 참 우리 저도 이제 그 시부모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시부모님은 오면은 아기 어렸을 때도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데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올 때마다 10,000원, 20,000원씩 줍돈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행사 가자 그러면은 아이들 다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조금 이렇게 좀 베풀어요. 우리 엄마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데 항상 생일날이 되면은요 무조건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딸, 그다음에 사위, 그다음에 아들, 며느리
이야. 손주, 그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쭉 해서 손주 며느리까지 해서 항상 오면은 이렇게 돈을 5만 원이든 10만 원 줘요. 얼마 전에도 또 우리 지금 제부 생일이었는데 10만 원 딱 봉투에 넣어갖고 주시더라. 와. 그래서 그런 거를 감사히 받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그날도 이제 행사였는데 어린이날이니까 당연히 우리 손주들 다 주죠. 다 손주를 주는데 저희도 받아요. 너무 좋으시겠다. 어른들에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죠. 음. 니네들이 이제 나이가 먹었어도 엄마한테는 어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줘야 된다. 그래서 딸, 사위, 아들, 며느리 다 해서 5만 원씩 딱 해요. 그래서 아마 와. 그날 제가 알기로는 한 150 이상 가져오셔서 그걸 다 뿌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더 이상 더 들어와 또. 역시. 네, 그래서 또 이제 자식들이 또 어버이날 됐으니까 다 봉투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주고 받거니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하고 마음이라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네. 이제 잘 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외부에 있는 자식들이 그러니까 특히 사위들이 장모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죠. 와. 네. 저도 좀 본받아야겠는데요. 딸만 둘이랑. 그 표화가 생각나네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우정. 그런가요? 아니, 정말 멋있으시고 베푸는 네. 만큼 배가 돼서 사랑이 돼서 돌아온다. 그러게요. 그걸 아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까 또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렇죠. 네. 너무 멋지시네요. 그 분위기가 막 상상이 돼가지고 네. 저까지 너무 신나요. 막 행복하고 즐겁고 네. 막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 사이에 막 음. 그런 정들이 느껴져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또 하나는 그 이렇게 손주들도 이렇게 가족 행사에 피하는데 손주들도 다 참석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냥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꾸준히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며느리들도 굉장히 잘해요. 좋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우잖아요. 네. 신우니까 신우 입장에서도 또 잘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기회 되면 신우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친정 엄마한테 밥상 한번 차려드리거나 전화 한번 해드리는 거 우리가 하겠지만 누가 하느냐 며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친정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것보다 그 용돈보다 며느리한테 줘야지 그 효과가 몇 배 된다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신우들이 올케들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와. 네. 서로 이 네. 현명함이 전염이 되시는. 멋지네요. 네. 아니 아무리 커도 나한테는 어린이다. 어머님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 멋있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아들 앞에선 굉장히 어른인 척하지만 친정만 가면 남편이 그 말 하거든요. 너는 친정만 가면 되게 어리광 부린다 이러는데 엄마 앞에 가면 우리도 어린이 맞죠. 근데 이 사랑 아직까지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화목한 가정 배우고 싶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되게 지금 흐뭇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엄마가 되기 전에 그 전에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도 하시다가 경력 잘 쌓아놓고 있다가 육아하면서 많이 딱 끊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시 세상과 만나고 싶어서 사회에 나오고 싶지만 굉장히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꾸준히 사회생활도 하셨고 또 이렇게 다시 그런 분들 마음도 알아주시고 또 성장과 변화를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러면 어떤 이렇게 다시 사회로 나오고 싶은 분들한테 용기 있게 나오십시오. 세상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요즘같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이런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러죠. 그전에 일을 했다가 어떤 육아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나오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또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맞아요. 나 혼자 뒤처진 게 아닌가 괜히 그 불안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나오려고 하면은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이 굉장히 남이 전혀 못하는 일이었으면은 굉장히 사회에 다시 재도전하고 다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합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을 했었는데 단절되니까 갭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들고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두려운데요. 이제 다시 시작한 분한테는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뭐를 잘하는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빨리 해서 빨리 무슨 결과를 냈고 싶고요. 네. 이런 불안감이 있고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조금은 힘들지만은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할 때 재밌었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어떤 일을 조금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를 하나라도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너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 이렇게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떤 하는 일을 하나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좀 한 3년 정도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년 정도를 꾸준히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점점 하다 보면은 어느 한 분야에 한 10년 정도는 해야지 조금 전문가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조금 돌아보고 조금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아우,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도움이 되네요. 네, 결국에는 또 자기로 돌아가서 내가 네. 뭘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빨리빨리 할 생각하지 말고 한 3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진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밟아가고 그다음에 한 10년은 돼야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 김진희 대표님 인생 키워드가 있다면 3개 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향력이요. 네. 영향력 있는 사람 있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영향력을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는 조금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좀 진실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좀 중요한 가치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협회도 만드시고 작가님들과 공동 저자로 책도 쓰시고 네.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또 넓히시고 네. 멋지십니다.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인생 키워드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그 꿈과 연결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고요. 꿈을 이미 다 이루신 것처럼 보이겠는데 계속해서 또 열정을 또 이렇게 발휘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되게 귀감이 되고 대표님을 제가 격하게 응원합니다. 자, 이제 좀 아쉽지만 끝으로 이제 네. 엄마도 여자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엄마도 아니고 뭐 되게 남자분도 많이 들으시고요. 학생도 듣고 막 선생님들도 듣고 이렇게 저희가 피드백을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모든 거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 좀 나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관계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다음에 이제 뭐 학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 그 모든 거는 시작은 나부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중심이 확고하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들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그 중심을 바로 세운다 그러면은 자녀 교육, 그다음에 또 부부 관계, 또 고부 간의 갈등, 또 이런 문제들도 다 하나씩 해결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은 나다. 그래서 모든 중심을 나한테 두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또 다시 나로 돌아와서 나를 찾는 너무 멋지세요.
김진희 작가님 영향력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이런 것들 그런 비전처럼 그 대표님 하시는 일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시는 일 너무 응원드리고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저도 이제 저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또 돌아보고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분들하고 얘기 나누니까 제가 또 에너지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깊이 나로 돌아가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내가 어떨 때 기쁜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